산업재해는 우리가 일을 하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고, 질병을 의미합니다. 산업 현장이라고 하면 흔히들 공사 현장 또는 공장 작업장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단순한 사무직도 산업 현장이라 볼 수 있고 경비, 청소 용역업 역시 산업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의 가입자이자 혜택을 받는 피보험 대상인데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지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인정 여부가 알쏭달쏭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업무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기본적으로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재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다친 곳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뇌 외상이 확실히 확인되고 그것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손쉽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최근에 산재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식사 시간도 휴식 시간도 제대로 없이 일하다 과로사하는 택배 기사들의 산재 인정이었는데요. 이들의 산재 인정 요소는 아무래도 주 5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업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의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미만 일해서 과로한 사실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산재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지는 않았지만 행정 업무와 더불어 과도한 범위의 업무량을 맡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공식 회식 후 술에 취해 넘어져 숨진 직원은 산재에 해당하나요?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연장임이 증명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사업주가 주최하고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를 공식 행사로 보는데요. 만약 이러한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법원은 공식적 모임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회비를 모았고 강제성 없이 친목 도모를 위해 실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식 회식을 했던 날이라 하더라도 남은 직원들끼리 별도로 술을 더 마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회식으로 인한 과도한 음주로 집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이러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식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자신의 집 2층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과음 행위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차와의 접촉사고도 업무상 재해 맞나요? 간밤에 속이 좋지 않아 출근 전 병원에 들른 회사원 A씨. 진료를 받고 회사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차와 부딪혔습니다. 마음이 급해 멀리서부터 파란불을 보고 달렸는데 횡단보도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바뀐 것입니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다가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된 A씨. 이런 경우 A씨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종전에는 회사 통근버스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인정 범위가 넓어져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의 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산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 등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집과 근무지 중간에 경로 이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퇴근 후 개인적인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다친 것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잠깐 주유소에 들르거나 출퇴근 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A씨 경우 출퇴근길을 이탈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심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자 과실이 중대한 경우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22년 5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근로자 B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신호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법 위반이 있어도 가벼운 과실이면 산재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내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자전거도를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작동 이상으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 C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전거 도로 통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고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브레이크 고장이 주된 원인이라며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어떤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직장생활로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산재보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